2003년 전 세계를 긴장시켰던 이라크 전쟁. 당시 전쟁의 전개만큼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실전에서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무인 항공기였다. 앞으로의 전쟁은 지금과는 대단히 다른 양상으로 이제 전개될 것이라고. 이라크 전쟁 후 10년, 무인화 무기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The unmanned platform will replace the manned platform. 전 세계에서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무인화 무기는 로봇 대리전이 멀지 않았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것은 무인화 무기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서막이다. 마치 게임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전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상공을 날고 있는 정찰기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는 정찰기의 등장. 어릴 때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 보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미 무인항공기는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conducted an operation that killed Osama bin Laden, the leader of Al-Qaeda, and a terrorist who's responsible for the murder of thousands of innocent men, women, and children. 9.11 테러의 배후로 지목되어 온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 소식. 사살되기 직전 빈 라덴이 살고 있었던 은신처. 지난 10년간의 수배에도 별 소득 없었던 미국이 어떻게 그를 찾아냈을까? 2010년 8월 미국은 첩보를 통해 빈 라덴의 거처를 알아내고 그곳에 진짜 빈 라덴이 있는지 감시 정찰을 하기 시작했다.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은신처를 감시 정찰하기 위해 무인 항공기 프레데터가 투입됐고 한 달 후 빈 라덴이 저택에 있다는 정보가 수집됐다. 2011년 5월 미국의 특공대원의 기습작전이 수행됐고 빈 라덴은 결국 사살됐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알려진 바로는 미국의 그 스텔스 무인 정찰기가 사용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Q-170이라고 하는 센티널, 일명 센티널 정찰기가 사용이 됐고요. 당시 추적을 위한 정찰에 사용된 또 다른 무인 항공기는 RQ-170이었다. 2011년 쓰나미 피해가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유출로 이어졌던 일본의 후쿠시마. 피폭우로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던 이곳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미군은 글로벌 호크를 급파했다. 무인 항공기인 글로벌 호크는 작전 반경이 3,000여 킬로미터로 32시간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고도 무인 정찰 항공기다. 이제 사람이 가지 않으면서 정보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인 항공기라든지 기타 무인 정찰기라든지 또 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 획득의 이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인 항공기가 이런 정교한 정찰이 가능한 것은 감시 정찰 장비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감시 정찰 장비는 탑재 카메라부와 구조부, 전자부로 구성된 EO, IR과 안테나부, 구동부로 구성된 SAR로 나뉜다. 이 장비들은 영상 획득 방법이 각기 다른데 먼저 EO-IR은 일반 카메라처럼 빛을 받아서 영상을 획득하는 광학 카메라인 EO와 열을 감지해서 영상을 획득하는 적외선 카메라 IR로 나뉜다. SAR는 안테나를 통해 전파를 쏘아 되돌아오는 전파를 이용해 영상을 획득하는 레이더다. 이게 EO-IR에서 탐지되는 것보다 SAR에서 더 탐지되는 것이 더 강하게 탐지되는 표적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전파의 반사도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것인데요.
그리고 뭐 아주 극단적인 예로 사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나뭇잎이나 이런 숲으로 이제 덮여져 있는 그런 것을 이제 투과해가지고 밑에 있는 대상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제공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하늘에서 촬영을 해야 하는 EOIR을 고려해 만든 실험 환경에서 진행되는 성능 테스트. 이 업체는 무인 항공기에 탑재되는 EOIR을 국내 기술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세계적인 무인 항공기에 탑재되는 장비와 해상도가 유사한 수준이다. 그 고해상도 중장거리 영상 획득 장비, 그 고사양 EOIR 장비는 국내 순수 개발에 성공했고, 그 글로벌 호크와 유사한 급을 제작하기 위한 그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스캔하는 방식으로 촬영하는 EOIR 영상을 여러 개 겹쳐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정교하게 완성한다.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있어서 그 빈 구역이 이제 없게 되고, 실제로 이 이제 모자이크 영상은 그 이후에 영상 처리를 통해서 그 이 겹치는 부분들은 그 이제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해서 이제 하나의 완성된 그 모자이크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무인 항공기가 보내준 영상은 원격 조정을 하고 있는 운용실에 보내지는데, 이때 분석 판독 프로그램을 통해 적의 모든 건물과 주변 상황에 대한 좀 더 정확한 결과물을 얻게 된다. 아군의 야포를 활용하기 위한 목표 타겟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그리고 적의 어떤 특정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적의 상황을 파악이 필요할 때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현대전에서 정밀 타격이 중요해지면서 고해상도 영상과 목표물의 정확한 좌표를 획득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The intelligence collection capability of Global Hawk has been used worldwide on some of the most sensitive kinds of missions, to include in the Mideast and also in supporting, tracking and intelligence collection in the global war on terror. 미 국방성에서 발표한 USI 로드맵에는 각종 무인화 체계 개발에 대한 연구 방향이 들어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인 항공기였다. 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무인 항공기 무기 체계라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부터 무인 항공기 예산은 미 국방성 예산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전 세계 한 60% R&D 투자에 이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증가했습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군용기 시장 전망을 보면 군용 무인기의 연평균 증가율이 군용 유인기의 약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 4대 에어쇼 중 하나인 싱가포르 에어쇼. 올해 열린 에어쇼에서 특히 취재진들의 주목을 끈 것은 무인 항공기였다. 주최 측이 특별히 마련한 무인 항공기 전시관에는 현재 개발 중인 최신 무인 항공기들의 모형도 전시됐다. More importantly, UAV is going to be the second largest spending market in Asia Pacific. It's forecast to grow compounded average growth of 4% annually over the next few years. So right now, the current 4.9 billion in spending will be grown to 11.5 billion over the next decade. UAV potential is very great. I would see that this business of equipping Army with this class of UAV, the small one, as a business that will multiply, right, many times as we go along. So the next few years, you find that most people want to buy UAVs. 미국에 이어 무인 항공기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곳 방위 산업체들도 무인 항공기 기술 개발 경쟁에 치열하다. 현재 이스라엘 방위군이 사용하는 무인 항공기의
85%를 제조하고 있는 한 방위 산업체는 수익의 10%를 무인 항공기 개발에 재투자한다. 이 업체에서 개발한 소형 무인 항공기인 스카일락. From takeoff to recovery, providing covert operation and maximum operational simplicity. 크기는 작지만 3시간 동안 15km 이상 비행할 수 있는 스카일락은 운영하는데 2사람만 필요하고 부피가 작아 휴대가 가능하다. High performance daylight CCD or an uncooled FLIR camera for night operation, safely and precisely landing the air vehicle on the 착륙도 inflatable air. 따로 활주로가 필요 없이 자체 내장된 에어백을 이용해 착지한다. The Skylark. This system has been chosen by the Israeli Defense Force to be the mini UAV of the Israeli ground forces. So all the battalions in the Israeli ground forces will be equipped with such equipment to give them real-time intelligence in the battlefield. 또 다른 이스라엘의 무인 항공기인 헤르메스 900. 채공할 수 있는 최대 고도가 9km가 넘는 헤르메스 900은 미국의 중고도급 무인기와 본격적인 경쟁에 나섰다. 첫 비행을 성공하고 개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영국의 맨티스. 이 항공기도 미국의 무인 전투기 프레데터를 대항하는 목적을 가지고 영국 국방부 주도로 개발됐다. Unmanned combat aircraft have been a significant source of funding and development. And to date, the combat aircraft have been used for strike purposes. They've been used for surveillance and precision strike. But there are many theorists and technology planners who see a day when unmanned aircraft will actually be doing an air-to-air role. 무인기가 정찰 임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투기 기능까지 갖추면서 무인 항공기 시장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하롭은 표적을 추적해 장거리를 날아가 명령을 기다렸다가 원격 조정에 의해 자폭해버리는 무인 전투기다. ולבסוף לפגוע בצורה מאו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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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מדויקת, כמו שראיתם בסרט, במטרות מהסוג הזה, כולל במטרות נאות, מבלי לגרום נזק עקיף, collateral damage, לחפים מפשע או למטרות שלא התכוונת לפגוע בהם. 세계 방산 시장에서 무인 전투기가 주목받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무인 전투기인 MQ-9 리퍼 가격이 약 1,050만 달러인데 비해 F-22 랩터 전투기의 가격은 1억 5천만 달러, 약 10배가 넘는다. 또한 제작 운용 비용도 고성능 무인 폭격기 가격이 1,050만에서 2천만 달러로 F-22 전투기 가격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전장에서도 사람이 하는 것 중에서 어려운 일들은 대부분 좀 무인으로 소위 얘기해서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극복을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지금 미래 전장이 그런 모습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죠.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무인 항공기가 만들어졌었다. 국내 최초 무인 항공기인 비조는 운용고도 4.5km, 순항거리 1200km, 채공시간 6시간의 군단급 무인 항공기였다. 착륙도 산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을 고려해 활주로식 외에 파라포일형으로도 개발됐다. 당시 우리가 갖고 있던 무인 항공기 기술은 세계 5위 안에 드는 수준이었다. 2000년 이후 무인 항공기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현재는 이 분야의 활발한 연구개발로 인해 무인 항공기뿐만 아니라 핵심 장비도 국내 개발할 정도로 세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특히 저고도급 무인 항공기의 지상 통제 장비, 데이터링크 장비 등은 세계 수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무인 항공기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 한 벤처업체는 국내 최초로 소형 무인 항공기를 개발해 세계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다른 국내 무인 항공기의 비행 실험. 오늘 비행은 성공이다. 이 무인 항공기는 개발 중인 4단급 무인 항공기를 위한 사전 기술 확보 차원에서 개발됐다. 지금 최대 고도는 비행체는 지금 4km를 보고 있고요. 지금 실제 운영하는 거리는 지금 80km까지 지금 가능하게 설계가 돼 있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개발한 쿠스7에 비해 통신 거리와 채공 고도, 최대 속도 등을 업그레이드시킨 쿠스9은 비행 제어 기술을 갖추고 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엘리베이터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저희들이 그 조종민이 하나가 고장 나도 이상이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개를 장착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고장 났을 경우도 하나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일러론이나 이런 부분도 하나가 고장 났을 때 다른 이제 조종면을 가지고 비행체를 제어하게 되겠습니다. 그 기술이 이제 가장 큰 저희들이 핵심 기술이 되겠고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술력을 갖춘 무인 항공기도 개발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연구 개발을 계속해온 스마트 무인 항공기.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그동안 1, 2, 3호기가 개발됐다. 스마트 무인 항공기의 가장 큰 특징은 헬리콥터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틸트로터 항공기라는 것이다. 이륙을 한 스마트 무인 항공기는 회전 날개가 다시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속력이 빨라져 평균 시속 250km, 최대 시속 500km로 비행이 가능하다. 틸트로터 항공기 개발 기술은 미국만이 갖고 있는 이런 기술입니다. 그런 어려운 기술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제 개발했다는 거고요. 이 기술을 갖고 우리가 무인기에만 지금은 적용한다고 했지만은 나중에는 우리가 유인기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무인기의 또 다른 특징은 공중 충돌 방지 기능이다. 스마트 무인기의 항로에 들어온 다른 항공기. 따로 원격 조정 없이 스마트 무인기가 스스로 항로를 바꾼다. 특히 사람이 안 탄 무인 항공기의 경우에 미리 감지해서 회피하는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항공기에는 저희 항공기 주변을 날고 있는 항공기의 비행 정보를 수신해서 충돌 위험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알아서 미리 대비해서 회피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유인 항공 분야에선 다소 뒤처졌던 우리나라. 그러나 무인기의 높은 시장 잠재력과 국방 기술, 민간의 우수한 통신, IT 등의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아직도 세계 시장 공략에 늦지 않았다. 사실 국내에서 생산 못하는 부분 저희들이 수입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입할 때도 국내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와 국내 기술이 전혀 없을 때는 수입하는 조건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의 기술은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인기 이 분야에 있어서는 기술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은 무인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활약하게 된다면 F-35가 조종사를 탑승시킨 마지막 전투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50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무인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무인 항공기만 약 160종입니다. 하늘에서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국경 지역에 새로운 정찰 차량을 배치했는데요. 원격 조종으로 움직이는 무인 정찰 차량 가디언입니다. 테러 지역을 살피는 이스라엘 방위군. 작은 조종관을 통해 그가 호출한 것은 감시 경계 무인 차량인 가디엄이다. 가디엄이 달리면서 촬영한 모든 영상은 실시간으로 원격 조정하고 있는 운용자에게 전달된다. 테러 지역에 도착한 가디엄. 가디엄을 먼저 발견한 것은 테러범이다.
가디엄을 향해 공격을 하는 테러범. 가디엄에 탑재된 정찰 장비가 테러범을 찾아내고 그 정보는 실시간으로 육해 공군에 전달된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테러 소탕을 위한 합동 작전에 순식간에 돌입했다. 이 가상현실 같은 상황은 실제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경계가 삼엄한 국경 지역. 이곳에 가디엄이 배치돼 있다. 가디엄에서 내리는 한 여군. 그녀는 세계 최초의 지상 무인 로봇 지휘관이다. אפשר גם לנהוג בו באופן בלתי מאויש. 가디엄은 체구가 작은 사람이 직접 타고 운전하는 것도 원격 조종으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다. 사람이 타지 않을 때는 시속 30km로 속도가 줄어들지만 험한 길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위험 지역을 순찰하기에 좋다. יש לנו חמ"ל ודרכו אנחנו מפעילים אותו מרחוק. אפשר ללוך בתחום הזה? לא, אפילו תקשורת ישראלית לא יכולה להיכנס לשם, זה מסווג. 가디엄은 감지기를 통해 전방을 주시하며 가장 선봉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 아군의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또 원격 조종하는 운용자가 뒤따라 함께 움직일 경우 이동 반경을 자유롭게 넓힐 수 있다. Main sensor is a observation camera, long range, day, night. It can be thermal, it can be attached to it a speaker to call people, projectors, radar or any jammer, anything actually which you can carry as a main sensor of the vehicle. 이스라엘에서는 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휴대용 무인 소형 로봇도 개발됐다. 바다에서 운영되는 무인화 무기도 있다. 해적을 추적하는 보트. 이것 역시 원격 조종되는 무인 보트이다. 전 세계적으로 더욱 다양한 형태의 무인화 무기들이 개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We believe that in the coming decades, the unmanned platform will replace the manned platform, and we, as a government, invest huge amount of money. 국내 무기 개발의 메카인 국방과학연구소. 현재 이곳에서 견마 로봇이 개발되고 있다. 지난 6년간 국내 기술로 개발된 견마 로봇은 바퀴가 360도 회전되면서 험한 전장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감시 정찰, 지뢰 탐지, 물자 수송, 공격 등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견마 로봇은 민수 및 국방에 활용 가능한 시설 감시 경계 로봇입니다. 본 기술을 근간으로 미래 전투 로봇을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는 차곡차곡 기술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체에서도 무인화 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소형 무인화 로봇인 스카봇은 특별히 폭발물을 감지, 제거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폭발물 제거 실험. 스카봇이 차 문을 직접 열고 폭발물을 집어들었다. 이때 팔과 손의 역할을 하는 매니플레이터는 멀리 떨어져 원격 조종하는 운용자의 눈 역할까지 한다. 무인 로봇을 제어하는 곳은 수십 미터 떨어진 건물 안. 원격 조종 장치의 모니터에 스카봇에 탑재된 감시 정찰용 카메라가 보여주는 3개의 영상이 보인다.
운영자는 스카봇이 보내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폭탄 제거 작업을 하는 것이다. 감시 정찰 카메라는 좌우로 360도 회전되면서 상하로는 120도까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매우 정밀한 작업인 폭탄 제거가 가능하다. 가장 정교한 최대 통신거리는 총 1km까지 가시권에서 가능하고 와이어리스 램 방식으로 이용한 무선 통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는 총 3개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플랫폼 주행용 카메라와 감시 정찰용 카메라 그리고 그리퍼의 끝단에 달려있는 폭발물 감지를 할 수 있는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스카봇은 경사진 곳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최대 70kg까지 들어 올릴 수 있어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그 폭발물 처리 로봇에 있어가지고는 현재 전 세계 테러 국가와 분쟁 국가가 아직도 다수 아주 많은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국가에서 이 폭발물 처리 로봇의 소요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경계태세에 들어간 슈퍼 이지스. 전방에서 이상 움직임을 발견했다. 슈퍼 이지스는 동작 감시 센서가 있어 스스로 적의 침입을 알아내 본부에 알린다. 운영자에 의해 적이 확인되면 원격 조종으로 공격까지 할 수 있다. 무인 경계 로봇인 슈퍼 이지스를 개발한 벤처 업체. 이곳에서 슈퍼 이지스가 보내주는 영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로봇에는 일반 카메라와 열상 감시 장비가 모두 탑재돼 있어 주 야간 모두 경계를 설 수 있다. 처음 개발된 슈퍼 이지스 1부터 감시형, 무장형 이지스 2까지 다양하게 개발돼 여러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주로 이제 군사 지역이라든가 공공 시설에 대한 경계 감시가 수행이 되고 군사 지역은 뭐 군 주둔지라든가 GOP, 그다음에 공공 지역은 뭐 핵 발전소라든가 뭐 화력 발전소, 그다음에 국가 전략 시설물 경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수출에 성공한 슈퍼 이지스. 최근까지 올린 수익이 210억 원이 넘는다. 전투기나 전차, 함정 이런 커다란 대형 그 플랫폼 무기는 민간이 돈을 다 대서 개발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 무기는 사실 비용은 적게 들면서 또 수요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민간 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가 주관해서 R&D 연구개발 예산을 다 집중해서 우리가 정부가 쓰는 게 아니고 민간 업체들이 주관해서 R&D를 추진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첨단 무기에 대한 각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특화 연구센터들을 운영해 오고 있다. 국방 분야에 있어서 그 기초 원천 기술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방 인력의 저변 확대. 마지막으로는 이제 민간 기술을 국방부에 접목시켜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특화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는 무인화 무기 특화센터도 있는데 22개 대학 250여 명의 연구진이 소속돼 있다. 국방면에서 또 우리가 앞으로 이 국방 산업을 이제 우리 차세대 성장사를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 자체적인 어떤 첨단 기술 개발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인화 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한 대학. 이곳에선 군사용 생체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다. 진해 모양으로 만들어진 생체 로봇 지네딘 1호와 다관절 로봇 지네딘 2호.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에 맞게 24개의 다리 쌍이 장애물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필요에 따라 몸을 둥글게 굴려 자신을 보호하는 공벌레. 실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서식하는 공벌레의 모습을 그대로 차용해 또 다른 생체 로봇인 공벌레 정찰 로봇을 만들었다. 이제 직접 병사가 도달하기 힘들 경우에
이 로봇을 둥글게 말아서 던져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로봇이 스스로 보호를 하고 그 지점에 도착했을 때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겠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제 대테러 진압 작전 시 이제 빌딩 옥상에서부터 하향식 진압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 로봇을 활용할 경우에는 보다 빠르게 계단을 내려가서 그 적에 있는 위치를 쉽게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생체 로봇들의 움직임이 완성되면 고해상도의 감시 정찰 장비를 탑재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연구 중인 또 다른 무인화 무기 기술. 평범해 보이는 이 자동차는 원격 조종으로 움직이는 무인 자동차다. 레이저 스캐너에서 쏘는 레이저가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장애물을 감지하고 GPS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계산해 움직인다. 네, 이 무인 차량의 연구는 물론 민간인들의 안전한 운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이게 그 전시 상황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장거리 수송이라든가 아니면은 복잡한 폭탄이라든가 매복한 적들이 있을 때 그 지형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수송 차량 그리고 공격 차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무인화 특화센터 실험 현장. 이곳에선 무인 잠수정을 연구하고 있다. 무인 잠수정은 모선인 잠수함의 표면에 탑재돼 있다가 발진해 작전을 수행하고 다시 귀화하는 최첨단 무인화 무기다. 우리나라의 무인 잠수정 기술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게 큰 자부심을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경우 무인 잠수정의 활용도는 넓다. 군사용뿐만 아니라 수중 탐사용으로도 적합하기 때문이다. 세계 시장에서도 무인 잠수함에 대한 관심은 높다. 미국, 영국, 노르웨이 등에서 심해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고 있고 실제 생산을 시작한 곳도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추진한 자율형 무인 잠수정 개발에 성공했다. 이심이 100은 스스로 움직이며 해양 자원 탐사와 수중 감시를 할 수 있다. 수중에서 장애물을 탐지할 수 있는 소나 장치를 탑재해 스스로 장애물을 탐지하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또 수중 무선 통신을 이용해 물 밖의 모선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이심이의 수중 감시 기능은 잠수함보다 먼저 전방의 해저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로 활용될 수 있다. 바닷속 항해의 장애물 및 지뢰와 기뢰를 탐지하는 무인 방어 체계에 효과적이다. 자율형으로 움직이는 무인 잠수정의 등장은 무인화 무기 체계에서 또 다른 혁신을 의미했다. 인간의 뜻에 따라 원격 조종되던 무인화 무기가 자율로 판단하는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내 한 방산업체가 개발한 이동형 무인 경계 로봇은 기존보다 원격 조정에 의지하는 부분을 줄이고 자율성을 더 많이 부여했다. 주간에 전자광학 카메라, 야간에 열상 카메라로 촬영한 침입자의 모습을 통제소에 알리고 운용자의 지시를 기다린다. 또한 무인 주행 기술을 통해 자율 운행이 가능하다. 무인 주행 기술이라는 것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운전하지 않더라도 로봇이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 또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피해갈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경로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주행하는 기술이 무인 주행 기술입니다. 앞서 본 무인 자동차처럼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해 스스로 장애물을 인식하고 상황에 맞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새벽 어둠을 틈타 침입한 침입자. 감시 경계 로봇이 침입자의 움직임을 스스로 읽고 상황실에 보고한다. 감시 경계 로봇의 경고와 함께 공격을 시작하고 진압 작전은 순식간에 완료됐다. 앞으로의 전쟁은 지금과는 대단히 다른 양상으로 이제 전개될 것이라고 모두 다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과거의 핵폭탄이 전쟁을 일거에 끝냈듯이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무인 로봇 체계에 의한 전쟁 양상도 그와 같은 변화에 견줄 만한 그런 변화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재래식 무기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파괴력이 강한가였다. 그러나 때로 그 파괴력이 전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많은 피해를 만들었고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무기의 평가 잣대가 바뀌기 시작했다. 보다 효과적인 원거리 정밀 타격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한 전투 비행단. 재래식 미사일에 GPS 유도 키트가 설치됐다. 말 그대로 GPS 안테나가 내장돼 있는 미사일이다. 오늘 실험은 장착 적합성 실험. GPS 유도 키트를 설치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전투기가 비행하고 잘 투하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다. 정확히 관역을 명중시킨 유도탄. 실험은 성공적이다. 날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적의 위협으로부터 먼 거리에서 우리가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일반 목적 폭탄이 어떤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서 많은 출격을 해야 되고 많은 발수를 투하해야 되는 그런 것에 비해서 이거는 적은 비행소 뒤로 효과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인화 무기부터 GPS 유도탄까지 정밀 무기들이 등장하면서 군의 네트워크 시스템이 어떤 무기보다 중요한 무기 체계로 떠오르고 있다. 군의 네트워크는 대부분의 전투에서 중심이 되고 있다. 우리 영해에 출현한 적 전투함 편대. 함정의 각종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전투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 육해 공군에 전해지고 실시간으로 가장 효율적인 공격 방어가 이루어진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송수신하는 데이터 링크를 갖추는 것이 최첨단 신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 중요한 시대가 됐다. 많은 무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있는 무기들을 통신 체계로 어떻게 하면 잘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가지고 그 안에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추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지금 네트워크 센츄리 워페어, 네트워크 중심전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죠.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한국군에 맞는 한국형 전술 데이터 링크를 개발했다. 이것은 군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장 상황을 공유하고 지휘 통제하는 전쟁 수행 체계다. 우리 아군 항공기로 하여금 적표적을 공유하는 명령이 왔고 그러면 항공기에서 그거를 응답을 합니다. 한국형 전술 데이터 링크는 한국군의 합동작전을 지원하는 데이터 링크입니다. 합동작전이라 하면은 육군, 해군, 공군이 함께 작전하는 그러한 작전 형태인 것이죠. 그러한 합동작전에 참여하는 항공기, 지상군, 함정 등을 유선, 무선, 위성으로 연결해서 정보 교환과 명령을 전달하는 그러한 데이터 통신 체계입니다. 2003년 미 육군은 미래 전쟁 양상을 바꿔놓을 혁신적 전투 시스템을 발표했다. 거기에는 수많은 무인화 무기 획득 계획도 들어있었다. 그러나 이후 미래 전투 체계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했다. 점점 무인화 무기를 획득하는 것보다 안전한 네트워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의 전투기들은 이라크 미사일의 공격을 거의 받지 않았다. 어떻게 된 것일까? 이라크에서는 SA-2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그 레이더를 이제 동작을 시켜야 되는데 이 레이더들이
이미 너무 그 방해를 받아가지고 도저히 제대로 이제 동작을 못하기 때문에 미사일을 제대로 발사하지 못하고 아주 그 초기에 연합군에게 그 진압을 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현대전에 있어서는 그 초기에 그 전파 방해 장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제공권을 이제 확보하고 적의 그 대공 방어망을 파괴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파 방해 장비를 탑재한 전투기가 방해 전파를 보내면 지상의 적 레이더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선명하게 보이던 석 대의 전투기가 자취를 감췄다. 레이더뿐 아니라 전파 방해가 계속되면 각종 통신, 항법 장비, 심지어 자동차까지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전자전은 방어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민간 항공기를 향해 발사된 로켓포. 그런데 비행기 부근에서 방향을 잃고 터져버렸다. 전파 방해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민항기에는 이러한 전파 방해 장치가 탑재돼 있다.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 핵의 위력과 맞먹는 사이버 전쟁 시대가 됐다. 2010년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신종 악성 코드 스톡스넷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사이버 공격이 얼마나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지 인식하기 시작했고, 미군은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해 사이버전을 대비했다. 우리나라도 전자전을 대비하기 위해 전술 정찰 정보 수집 체계인 택엘린트를 개발했다. 완성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4만여 시간. 이로써 우리 공군은 독자적인 정보 획득 능력을 갖추게 됐다. 전투기에 탑재되는 택엘린트는 적 전자장비의 전파 특성과 운영 위치를 탐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해준다. 또한 비행 중에 수집한 레이더의 주요 재원들을 실시간으로 지상 처리 장비로 전송해준다. 전자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만약에 전쟁이 나더라도 사전에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공격 능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인화 무기와 네트워크 체계 중심의 미래 전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될지 모르는 전자전. 안정화된 네트워크 체계 구축과 최첨단 무인화 무기, 전자전 체계 개발은 미래전을 대비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군사 방위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이용해 로봇 대리전이 치러질 것이라는 상상은 어느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인화 무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를 두고 도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도 방산 선진국들은 자유형 무인화 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죠. 이제 무인화 무기 개발은 단순히 첨단 기술 확보나 경제적인 이유를 뛰어넘는 의미가 됐습니다. 미래 방위 산업뿐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